누군가 세자 이광을 피해 제물로 삼았다. 그 뒤에 숨겨진 피로 얼룩진 운명은 무엇인가? 궁궐의 심장, 대전 깊은 곳, 촛불 하나가 깜빡이는 어둠 속, 임금 이정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얼룩져 있다. 그의 손에는 태자 이광의 이름을 적은 혈서가 쥐어져 있다. 팔척귀, 그 저주받은 악령이 조선 왕실을 집어삼키려 했던 그날, 태자의 혼은 기적적으로 열의와 강철의 힘으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이정은 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 태자의 혼을 팔척귀에게 바친 자는 아직 궁궐 어딘가에 숨어 있다. 짐은 반드시 그자의 심장을 꿰뚫으리라. 이정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갑다. 태자 이광을 희생시킨 자는 누구인가? 그 음모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귀궁의 새로운 장면은 숨막히는 진실의 문을 열어젖힌다. 이정은 밤마다 태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꿈인지 환청인지 모를 그 소리는 그의 가슴을 찢는다. 아바마마, 저를 구했으나 저주는 끝나지 않았사옵니다. 그자는 아직 살아있사옵니다. 이정은 잠에서 깨어나 숨을 몰아쉰다. 열의와 강철은 태자의 몸에서 팔척귀를 몰아냈지만 태자의 혼은 여전히 어둠의 그림자에 묶여있다. 이정은 확신한다. 태자의 혼을 처음 팔척귀에게 바친 자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다. 그자는 조선의 뿌리를 흔들려는 더 깊은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는 가장 믿었던 내관 최응서를 불러 명령한다. 궁궐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라. 태자의 혼을 제물로 바친 자, 그 음모의 전모를 밝혀내라. 최응서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인다. 전하, 이 일은 왕실의 피를 뒤덮을 일이옵니다. 이정은 단호히 선언한다. 피가 강이 되어도 짐은 멈추지 않으리라. 최응서는 은밀히 움직인다. 금지된 서고, 먼지 쌓인 고문서들 사이에서 그는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한다. 문여간문의 비밀 기록, 팔척귀는 왕족의 혼으로만 깨어난다. 태자 이광의 혼은 첫 번째 제물이었으나 그 저주는 풀리지 않았다. 기록은 이어진다. 팔척귀를 부른 자는 왕실의 피를 끊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 한다. 이정은 기록을 읽으며 이를 악문다. 태자 이광,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누군가의 음모로 희생될 뻔했다. 하지만 누가? 대비. 그녀의 그림자 송맹인술사 풍사? 아니면 이정 자신이 모르는 더 깊은 배신자? 이정은 직접 행동에 나선다. 그는 궁궐의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태자의 기억을 떠올린다. 이광은 조선의 빛이었다. 그의 따뜻한 미소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지혜는 왕실의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날 태자가 갑작스레 쓰러졌을 때 궁중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정은 당시 대비의 냉정한 눈빛을 잊을 수 없다. 그녀는 슬픔을 가장했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짐을 속였구나. 이정은 분노로 떨리는 손을 쥐며 대비를 대면하기로 결심한다. 대비의 처손은 얼음처럼 차갑다. 촛불이 깜빡이는 가운데 대비는 미소를 띠며 이정을 맞는다. 전하, 이 늦은 밤에 어인 일이시옵니까? 이정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태자의 혼, 그대가 팔척귀에게 바쳤느냐? 대비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린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한다. 전하, 어찌 그런 말씀을. 태자는 병으로 위태로웠고 열의와 강철이 구했사옵니다. 하지만 이정은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문여간문의 기록을 꺼내며 소리친다. 이것이 무엇이냐? 태자의 혼이 팔척귀의 제물이었다. 그대가 숨긴 진실을 말하라. 대비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연다. 전하, 진실은 때로 왕자를 무너뜨리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풍사의 목소리가 울린다. 전하, 그만하시옵소서. 풍사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의 손에는 기묘한 부적이 쥐어져 있고 눈은 마치 팔척귀의 저주를 품은 듯 붉게 빛난다. 이정은 직감한다. 풍사는 단순한 술사가 아니다. 그는 대비와 함께, 아니 어쩌면 대비를 조종하며 팔척귀를 부활시킨 장본인이다. 풍사는 차갑게 웃으며 말한다. 태자의 혼은 시작일 뿐이옵니다. 조선의 왕족은 모두 팔척귀의 제물이 될 것이옵니다. 이정은 충격에 휩싸인다. 내 이놈, 감히 왕실을 배신했단 말이냐? 풍사는 대답 대신 부적을 들어 올린다. 갑자기 방 안이 어둠으로 뒤덮이고 팔척귀의 포효가 울려 퍼진다. 같은 시각, 열의와 강철은 내불산에서 돌아와 궁궐로 향한다. 열의는 외다리 귀신의 말을 곱신다. 죽은 자들의 이름을 기억해. 그녀는 깨닫는다. 태자 이광의 이름, 그리고 그를 희생시킨 자의 이름이 팔척귀를 완전히 꺾을 열쇠다.
강철은 여리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묻는다. 뭐냐? 무슨 생각이냐? 여리는 단호히 대답한다. 궁으로 가야 해. 태자의 혼이 아직 자유롭지 않아. 강철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내가 가는 곳이라면 내가 함께한다. 궁궐에 도착한 여리와 강철은 이정과 마주한다. 이정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태자의 혼이 팔척귀와 얽힌 음모, 그리고 풍사의 배신. 여리는 이정의 절박한 눈빛을 보며 결심한다. 전하, 태자의 혼을 완전히 구하겠사옵니다. 하지만 풍사의 음모를 먼저 막아야 하옵니다. 이정은 여리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너희가 짐의 마지막 희망이다. 조선을 구해다오. 그러나 풍사의 음모는 이미 깊이 뿌리내렸다. 그는 원자를 다음 제물로 삼으려 한다. 원자의 순수한 피는 팔척귀를 완전히 부활시킬 마지막 열쇠다. 하지만 풍사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다. 문여간문의 기록에 따르면 팔척귀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 위한 저주다. 풍사는 조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 한다. 그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대비? 아니면 그녀마저 속인 더 큰 세력? 충격적인 단서가 드러난다. 풍사의 부적에는 낯선 문양이 새겨져 있다. 그것은 오래전 멸망한 고구려의 비밀 종파, 흑혈교의 상징이다. 여리와 강철은 가섭 스님과 함께 궁궐 깊은 곳에 숨겨진 퇴마의 재단을 찾는다. 그곳에서 여리는 태자의 이름을 부르며 의식을 시작한다. 이광, 태자 이광이여, 당신의 혼을 자유케 하겠습니다. 그녀의 주문의 재단이 흔들리고 태자의 흐릿한 형상이 나타난다. 이광은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나를 구했으나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그자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재단이 폭발하듯 흔들린다. 풍사가 나타난다. 그의 손에는 원자의 겁에 질린 얼굴이 보인다. 늦었소, 여리. 팔척귀는 이제 완성된다. 이정은 분노로 검을 뽑아 풍사에게 달려든다. 내 이놈, 원자를 놓아라. 하지만 풍사의 부적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이정을 덮친다. 강철은 이무기의 힘을 끌어내 풍사와 맞서지만 그의 힘은 점점 약해진다. 여리는 절망 속에서도 외다리 귀신의 말을 떠올린다. 죽은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녀는 마지막 주문을 외친다. 이광, 그리고 모든 희생자여, 나를 도와다오. 그 순간 재단에서 빛이 터져 나오고 태자의 혼이 팔척귀의 저주를 뚫고 나타난다. 그러나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린다. 태자의 혼은 말한다. 나를 희생시킨 자는 문여간문의 후예다. 이정은 얼어붙는다. 문여간문, 팔척귀를 봉인했던 자들의 후예가 왜 태자를 희생시켰단 말인가? 태자는 이어 말한다. 그들은 왕실을 무너뜨리고 고구려의 혈통을 되살리려 했다. 여리는 깨닫는다. 풍사는 흑혈교의 일원이며 문여간문의 후예 중 일부가 배신해 흑혈교와 손을 잡은 것이다. 그들의 음모는 조선을 멸망시키고 고구려의 후예를 왕자에 앉히는 것. 하지만 또 다른 반전이 드러난다. 대비가 이 음모에 연루되어 있다. 그녀는 흑혈교의 비밀을 알면서도 침묵했고 태자의 혼을 희생시키는데 동조했다. 왜? 그녀는 원자를 지키기 위해 더 큰 희생을 감수한 것인가? 아니면 그녀 역시 흑혈교의 꼭두각시였나? 이정은 대비를 대면하며 소리친다. 그대는 짐의 가족을 배신했단 말이냐? 대비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전하, 저는 원자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여리와 강철, 이정은 궁극의 선택 앞에 선다. 태자의 혼은 자유로워졌지만 팔척귀는 여전히 살아있다. 흑혈교의 음모를 막기 위해 여리는 자신의 피를 제물로 바쳐야 할지도 모른다. 강철은 그녀를 말리며 외친다. 내가 희생된다면 나도 함께 죽는다. 이정은 원자를 품에 안으며 결심한다.